안녕하세요. 어제 비트코인이 마침내 역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시나리오로 주목받는 게 바로 알트코인, 불장, 이른바 알트 시즌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이후 자금이 어떻게 순환될지, 네, 대형 알트부터 중소형 그리고 마이크로캡까지 이어지는 순환매 흐름과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과거 사례와 함께 진지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함께 살펴보자는 분석용 컨텐츠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올라서 역대 최고가를 찍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한 현상은 과거 여러 번 반복돼 왔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뒤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나 횡보 구간에 들어서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비트코인 일부를 매도하고 이더리움 같은 대형 알트코인이나 다른 유망한 코인들로 갈아타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이른바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대신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런 순환매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이더리움이나 BNB, 리플과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이 먼저 반응하면서 비트코인 대신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최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빈자리를 이더리움 같은 대형 알트가 차지하게 되죠. 둘째, 알트코인 시장에 혼풍이 돌기 시작하면 시가총액 상위의 주요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오르고 이어서 중형 알트코인들까지 자금이 확산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더리움 상승 구간에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한 자금이 점점 더 작은 알트로 흘러가면서 중소형 코인들까지 함께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이크로캡, 즉 아주 작은 시가총액의 알트코인들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때는 시장의 투기 열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하면서 평소에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른바 자발트코인들까지 단기간에 수십 배씩 뛰는 과열 현상이 일어나죠. 보통 2단계가 알트 불장의 정점을 의미하고 이후에는 거품이 꺼지면서 급락 위험이 크게 커집니다. 이런 순환매 메커니즘은 사실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섹터 순환과 비슷합니다. 투자자들이 점점 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위험도가 큰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시장 전반에 자금이 순차적으로 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꼭 완전히 고점을 찍고 내려와야만 알트코인 상승장이 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도중에도 일부 알트코인들이 먼저 급등하면서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은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 심리에 따라 유연하게 예측하기 어렵게 전개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017년 불장입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죠. 이 시기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 즉 도미넌스는 원래 80%를 넘었던 수준에서 2018년 1월쯤에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쪽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2017년 후반부터 2018년 초까지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유명한 ICO 붐을 주도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돈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쏟아져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카르다노, ADA, 트론 TRX 같은 프로젝트의 토큰들도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상승은 펀더멘탈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투기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까지는 비트코인에서 출발한 자금의 대규모 순환매가 알트코인 전반에 광풍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21년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2020년에 디파이 열풍이 먼저 불기 시작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경기 부양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 많았던 환경 속에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4월에 약 6만 3천 달러로 한 차례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이 새로운 상승을 주도했죠.
특히 이더리움은 그해 5월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BNB, 에이다, 리플 같은 시총 상위 알트들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여름으로 넘어가면서는 디파이 토큰들, 예를 들어 유니스왑이나 에이브 같은 프로젝트가 주목받았고 NFT 관련 코인들, 예를 들어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게임 메타버스 코인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밈 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한층 더 과열됐습니다. 이렇게 테마별로 순차적으로 열기가 옮겨 붙었던 게 2021년의 특징이었죠. 2021년 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약 70% 정도였는데 5월쯤에는 4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2021년에는 중간에 중국발 규제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했고 알트코인들도 한 차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11월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지만 그때는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오르는 전방위적 알트 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2017년과 2021년 모두 공통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간 뒤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만 2017년은 ICO 중심의 전반적인 알트코인 광풍이었고 2021년은 디파이,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는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순환하면서 알트 불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먼저 이더리움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 알트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캡 즉 초소형 알트코인까지 순차적으로 투기 열풍이 번져가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2017년 ICO 열풍이나 2021년 디파이, NFT, 밈코인 붐 때 이런 순환매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과거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똑같이 재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지적으로 특정 코인만 오르는 부분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흐름을 참고하되 현재 시장의 신호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 알트코인 자금 흐름, 주요 이슈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시장 분석일 뿐 투자 조언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찬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